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혹시 벌레 소년을 알고 계시죠? 근데 혹시 벌레 소녀는 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벌레 소녀로 등극하는 그런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번 선을 보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레 소녀 한번 먼저 보시죠. 작사 벌레 소녀, 노래 벌레 소녀, 안무 벌레 소녀, 촬영 벌레맘, 편집 선구자 방송, 오프닝 음악은 벌레 소년 문밥에서. 오, 예. 정치가 대체 뭐야? 민주주의는 다 공평하네. 오, 좋아. 공산주의는 나쁜 사람들이 항상 자기만 잘 살아. 그게 대체 뭐야? 시민들을 존중해야지. 우와, 좋다. 아예 촛불 시민들은 닭들이야. 꼬꼬댁 촛불이 뜨자 꼬꼬댁 태극기 바보야.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은 열심히 태극기를 흔드는데 촛불에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이상한 축제를 즐겨. 태극기를 들으라. 태극기를 들으라. 이상해. 근데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어. 북한과 이상한 통일을 하려고 해. 나라는 점점 좋았다가 망가지고 있어. 이게 완전 뭐야? 이게 나라라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가 있는 거 진짜 억울하지 않아? 문재인 강아지가 감옥에 가야 돼. 김정은이 뿔뿔 합 주세요 이러는 거야. 대체 그게 뭐야? 이게 나라라고. 참 기가 막히죠. 벌레 소녀 참 기가 막힌 너무나 기가 막힌 굿이죠. 우리 두빈나래님, 우리 벌레 소녀로 등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석에서 본인이 직접 그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또 안무와 함께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끝날 무렵에 우리 많이 남아 계실 때 한 번 더 또 소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한 국민님이 오늘 일바로 들어오셨네요. SKY 전님, 그리고 두빈나래님, 그리고 TURE128님, 그리고 오늘날님, 타이거블루님, 이창우님,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계십니다. 방금 페북으로 방송 공유도 했어요? 어이고, 이거 아직 유튜브에 안 올렸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안토니오 방송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벌레 소녀, 벌레 소녀입니다. 소년이 아니고 벌레 소녀. 우리 김혜인 어린이의 그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안토니오를 연결해서요, 바로 오늘의 소식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가고 있죠. 지금 연락을, 방송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직 전화를 안 받고 계시네요. 받을 동안에 우리 오신 분들 조금 더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고토회복이라는 분이 처음 들어옵니다 그랬네요. 정말 저도
생소한 낯설은 닉네임입니다. 고토 회복. 예. 우리의 땅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영민님 들어와 계시고 크리스티나 범님 또 들어와 계시고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끊었다가 연결을 해볼까요? 식사할 시간은 아닌데 말입니다. 아직 지금 못 받고 계시네요. 장시간 또 방송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단도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직 못 느끼고 있네요. 진아림님, 선구자 실시간 방송 공유했습니까? 많이, 공유하셨다고?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오라고요? 그러셨군요. 그 다음에 박경리님, 업로드한 동영상 보았는데, 내용도, 고토해봉님께서, 그동안 올려놓은 그런 그 동영상들을 보았는데, 내용도, 실하고 아주 좋네요 하면서, 선구자 방송을 오늘 실시간 방송 처음 들어오시게 된 그러한 계기를 말씀을 해놓고 계시네요. 김순자님 들어오셨고요. 강영지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박영민님,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안토니오님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데 다른 경로로 한번 연락을 시도를 해보고요. 우리 안토니오님 다른 경로가 또 있는데요. 지금 방송하는 연락망이 지금 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안토니오님? 네네. 저기가 아이폰이 왜 연락이 계속 하는데 울리지 않는 모양인데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폰으로는 연결이 바로 됐는데, 그게 메인 연락, 우리 방송용이 아니어서, 일단은 사인만 하고 다시 메인 폰으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네요. 안토니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 하루도, 좀 날씨가 그쪽은 좀 더운 날씨였습니까? 오늘 더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방은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요? 같죠, 뭐. 근데 지금 이거 약간 에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할까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죠. 다시 에코가 있을 때는 좀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면 또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연결 중인데 아직 연결은 안 되네요. 조금 시간이 좀 가고 있죠? 고토회복 김대한 국민님. 오늘 허정수 여사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오셔서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어찌 허정수 애국자님이 늦네요. 그리고 글을 써주셨네요. 이게 지금 메인 폰이 벌레소죠. 애국자 인정. 우리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 선구자 방송에서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요. 애국 어린이, 김혜인, 이렇게 검색하면 좀 나오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연결이 바로 안 되네요. 네, 여보세요? 연결됐네. 네네, 연결됐습니다, 이제. 네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이제 속속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네. 어제는 한 160여 분이 들어오셔서 실시간 방송을 들으셨는데, 예, 오늘 네. 지금 현재 한 80여 분 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를 나누시죠. 시청자분들. 80명 너무 작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 예,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여름철 일이 시작되는 2월 이제 거의 말이 다 돼가고 있고, 지금 계속 남북 관계는 지금 해빙 무드 상태에서 저들의 연정만 계속 지금 오늘도 뭐 그런 이상한 뉴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음모를 부리고 있는 아주 조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게요. 예, 굉장한 음모를 지금 중국이 피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나중에 어떻게 이 벌을 어떻게 받을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엄청난 음모를 벌이고 있고, 어쨌든 우리 방송,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먼저, 우리가 애청자님들이 무려 한 1,3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시간상, 시간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그런, 실시간에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 방송, 지금 이거, 다른 계정 방송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걸 아직도 오늘도 내가, 몇몇 수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찾느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어려운 거 없거든요. 지금 만일 실시간이 지금 9시 시작했으니까 네. 이거를 찾지 못하시고 지금 당황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유튜브 창에 들어가셔갖고 유튜브 창에다가 돋보기에다가 선부자 방송 TV를 찍어요. 지금 선부자 방송 TV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옛날에 있었던 영상과 실시간이 만일 표시가 안 됐으면은 바로 위에 동영상을 누르면은 실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건데, 그러게. 그래서 그거를, 글쎄요. 지금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좀 알거든요. 거의 한 1,000여 명분이 못 들어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좀 가르쳐 주던가 아니면은 그걸 아주 쉬운 건데. 네, 지금 또 퍼다 나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공유를 하고 계셔서 조금 시간 지나면은 또 이제 좀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근데 다른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 정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2, 3일간만 그렇게 확 줄어 있다가 지금 다시 원상 복귀가 돼갖고 다시 네. 어쨌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내용이 좀 많은 것 같던데. 그렇죠. 소식이? 뉴스 찾아보면 많죠. 예, 예. 다시 다 못해서 그렇지. 지난번에 내가 미국의 UN 인권 산하에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는 주로 다루는 사안이 이제 각 국가별로 인권을 갖다가 탄압하는 나라들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상임 이사국들하고 함께 인권 이사국들이 이제 서로 어떤 나라가 지금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그런 성토전인데요. 거기서 미국이 오늘 공식적으로 탈퇴했습니다. 미국이요? 예, 미국 완전 탈퇴해버렸습니다. 야. 미국 탈퇴 이유는 너무 부정적이고 그리고 너무 상임 이사국들 러시아와 중국이 독주가 그렇게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국가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오직 이스라엘 하나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렇게 성토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팔레스타인 자치 국의 주의 난민과 거기 주민들을 탄압했다, 데모로 진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데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미국의 그 헤일리 대사도 너무 편견이 심하고 너무 그 러시아가 그 아주 공산주의 국가들만 그렇게 감싸고 그 불공평한 그런 관용을 그러니까 자기들 동맹국들한테는 베풀고 뭐 서방에서 현재 뭐 이스라엘이 그런 팔레스타인인들하고 그런 분쟁 중에서 그런 일을 갖고 이스라엘 갖고 이렇게 편견과 반감을 보여온 거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못 참는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이런 그 그러니까 비서방 국가들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이런 불공정한 이런 상임위 이사국 제도는 우리 더 이상 원치 않는다 해서 탈퇴를 했고요.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가 그러면 독주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또 그 서방 국가들이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은 네. 중국하고 그 러시아가 이거 독주를 하면 이거 어떻게 했냐는데 미국은 상관없다. 우리 뭐 더 이상 저는 러시아 같은 그 상임위 이사국하고는 도저히 우리가 인권을 갖고 논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그 인권 문제에 있어서 그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그 자기네 팀만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서방 국가들은 그렇게 막 무력적으로 그렇게 제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이제 이침을 놓는 그런 그 러시아한테 일종의 그 강한 그 메시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월드컵 축구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 공산국가에서 그런 축구 대회도 열리고 그랬으면 자기가 국제적으로다가 그런 편견 없이 공정한 그 상임위 이사국으로서의 그 행정을 취해야 되는데 이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자기네 편 중국이 저 시진핑이가 저 북한을 감싸듯이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그 CBS 뉴스에서 그 카나다가 그 국회의회에서 그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갖다가 판매와 그 사용을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이구, 카나다 큰일 났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학생들이 망가지잖아요, 나라가. 학생들이 마약을 많이 할 거고 물론 이게 그 승인하는데 그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그런 그 고통스러운 암 환자들한테 이 마리아나가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워싱턴 DC 일부 지역과 그다음에 저 아리조나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몇몇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그 자치 그래서 뭐 그게 그 미국 전국이 이렇게 허용된 게 아니고 일부 그 소규모의 그 주가 미국도 그 마리아나를 갖다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걸 승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미국은 아직까지도 마리아나는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승인을 해서 그 많은 그 문제 학생들이 마약에 취해서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또 환각 상태에서 그런 그 총기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애초에 그 일부 주에서 그 승인을 했을 때 어떤 경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공고 메시지와 함께 그런 걸 승인했고요. 그걸 뭐 학생들이 뭐 집단적으로 사가지고 마리아를 피고 이런 거는 저는 아직까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나다는 이 마리아나를 갖다가 합법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많은 그 젊은 학생들은 그 사춘기 때 이런 마약에 그 많이 손을 대고 또 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 마리아나는 마약이라고 볼 수는 또 없죠. 이거는 일종의 그 대마초인데 대마초도 물론 마약이지만 중독성이 강한 거지만 환각제죠? 그렇죠. 뭐 그런 거라 이게 카나다가 왜 갑자기 카나다도 신사의 나라인데 왜 갑자기 또 마약을 허용하는지 난 그거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의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중에 이제 그런 아주 오래된 스토리거든요. 70년 만에 그 당시 오마하 해변에 프랑스 진격하는데 프랑스를 갖다가 이제 탈환하는 과정에서 독일 나치군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그 당시 작전 지역인데요. 오마하 해변에 거기에 상륙작전 중에 미국의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줄리어스 피퍼하고 루이스 피퍼라는 19살 먹은 쌍둥이 형제가 네. 이 두 젊은 이 전사자의 홈타운은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입니다. 네브라스카주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거기 출신으로 당시 19살 때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쌍둥이 형제가, 두 형제가 다. 네. 두 형제가 다 전사를 됐어요. 그래갖고 한 형제는 찾지를 못하다가 최근에 이 한 형제를 마저 찾아서 74년 만에 같이 영면식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사실 이게 참 74년 만이면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도 2차 세계대전 전쟁 전몰 유공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국은 끝까지 미국을 위해서 희생한 전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부러워요. 경우는 지금 현재 북한의 한국군 전사자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찾을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북한하고 그렇게 4.27 회담했고, 뭐, 세월아, 내월아, 뭐, 풍어를 읊고 이렇게 같이 그렇게, 아주 연정을 품는데, 왜 한국군 전사자를 못 찾는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만일 비핵화가 되고, 우리도 많이, 북한하고 그런, 회담이 많이 가능하다면은, 나는 북한한테 우리 과거에, 우리 일본 지역에서 납치당했던 그런, 된 일본인들을 뭐 죽었거나 살았거나 해서 통틀어서 뭐 유해라든가 뭐 그런 생존자를 좀 규명을 해서 북한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그런 전사자가 내려와도 뭐 시시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의 출신인 그런 당시 19살 아주 미소년 전사자가 그렇게 이제 지금 74년 만에 둘이 같이 한 땅에 묻혔다는 거 굉장히 좋은 아주 저기 한 거죠. 전쟁에 물론 참화도 있지만 또 전쟁이 지나고 나면은 또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8월 달에 얼치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아주 대규모의 한미 연합사 훈련인데요. 물론 이건 유보가 됐습니다. 미 국방성에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백악관에서도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군사 그런 지상군과 공군과 해군의 그런 화력을 동반한 그런 군사훈련은 유보는 됐지만 미군과 한국군의 공중 전략 컴퓨터 일종의 시뮬레이션 훈련이거든요. 네. 과거에 우리들도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건 뭐 닉스 모멘텀이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지상군들과 공군과 해군이 공중과 지상과 바다에서 이렇게 전투하는 그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컴퓨터 이 모멘텀 시뮬레이션 훈련은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굉장히 똑똑한 나라죠. 어차피 네. 북한 눈에는 포를 쏘고 포탄이 날아가는 걸 보여주면 저놈들이 그걸 갖고 비핵화에 대해서 제기를 하니까 일단 컴퓨터 모의 훈련을 하는데요. 이 모의 훈련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주 그러니까 전쟁의 그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훈련입니다.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 안 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북한의 어디 지역을 폭격하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뭐 누가 가서 어떤 그 전략을 갖고 해야 된다. 이거 모두 컴퓨터에 전산화돼 가지고 이 현대 전쟁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야만 각각 그 파트별로 그 전쟁을 그 아주 그 적의 그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상황 훈련이죠. 그래서 그 컴퓨터 모의 훈련은 그냥 예정대로 하고요. 다만 군사적 그런 화력을 동반한 그 한미 군사 그 동맹 훈련은 일단 유보를 해서 루이스 프리덤 가디언은 일단 8월 달에 안 열립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단서가 붙어 있죠.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게 군사 훈련이 다시 재가동된다. 그렇게 이제 이 중국에 간 김정은이가 세 번째 갔죠. 중국에 간 게 이제 대충 그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 그 중국에 김정은이 간 이유는 미국과 그런 비핵화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간 거죠. 예, 중국이 불렀죠. 시진핑 때. 예, 중국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정은은 미국과 비핵화에 그만큼 그렇게 서명을 하고 70년 동안에 그 못 이뤘던 걸 김정은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그가 이미 국제적인 인물이 됐다는 거죠. 인터내셔널 그 아주 훌륭한 그 리더십을 갖고 엄청난 인물이 이미 돼 있다. 시진핑 한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그가 성공할 때까지 물신양면 지원하겠다. 성공할 때까지? 예. 말씀하세요. 성공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요? 예. 어떤 성공을 말할까? 글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중국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중국이 지금 정면 도전한 거예요, 이거. 난 이번 이 비핵화에 내가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김정은을 적극 지원한다. 이제 그 중국 뉴스가 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나중에 내가 포괄적으로 그 중요한 뉴스를 내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그 요번에 세 번째 갔을 때는 국빈 방문입니다. 이게 사실상 1박 2일 국빈 방문했는데 김정은이가 지난번에도 가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폭격을 맞기 때문에 부랴부랴 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그 예우도 했겠지만 그런 그 예우 차원의 그런 기념식을 안 가졌잖아요. 오늘은 그 레드카펫을 깔고 중국 오랑캐 그 군의 의장들을 사열했습니다. 의장들을 세우고 김정은을 국빈으로 초대한 거죠. 그래서 엄청 예우하는 그런 연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중국 끝나고 요 다음에 이어서 후반부에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이 로이터 뉴스인데 그 세계 그 유엔의 인권 그 단체라든가 그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그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북한 인권 문제가 좀 약간 미안한 대처가 됐다라는 거에서 많은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못 내가 숫자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북한의 그런 인권 문제가 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연한 대처로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를 못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반박 성명을 냈는데요. 인권위에서 얘기한 겁니다. 인권 그 가들이 얘기한 건데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왜 이렇게 70년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때려 죽여도 왜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가 이렇게 살아남고 아직까지 밥을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시죠? 그게 왜 그랬냐면요. 이 문제는 유엔에 있는 거예요. 유엔의 유엔 사무총장 포함해서 지금 그 구테레스라는 그 사무총장은 좌파입니다. 그러나 아주 굉장히 그 친북주의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국회의장 아주 빨갱이 같은 인간인데요. 근데 이제 이 유엔의 인권 전문가로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북한 문제를 수없이 수만 건에 대해서 그 안건을 유엔에 상정을 했대요. 상정을 했는데 이상하게만큼 정확한 그런 어떤 증거와 물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엔의 그 최고위층들이 그 북한에 대한 그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국가로서의 그런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걸 상정을 하면은 그냥 이 최고위층들이 압박도 안 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그 서류를 받고 흐지부지 끝났답니다.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그렇게 김정은이나 그런 3대 세습이 자기 방안에서 리모트 컨트롤 같은 걸로 다 이렇게 탁탁 원격 조정한 북한 주민들을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조정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순응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북한의 인권이 이렇게 북한 내에서도 이것을 북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걸 일종의 자기네들이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탈북자들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결국은 거기에 북한의 그 실제적인 그 당사자들이 물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그 인권 시태를 얘기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북한의 그런 체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 그런 위태롭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내 개인이 그렇게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내가 그걸 대두시켜 갖고 만일 전 세계에 퍼뜨렸을 때 나는 그런 북한 체제로부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북한 주민들은 그런 뭐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서방 국가에 가서 그런 인권 실태 보고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방치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하고 많이 비핵화를 하면은 그런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비핵화만큼 강력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유엔은 믿지 말라는 거죠. 유엔은 최고위층에서 이걸 갖다 다 리젝트 시킨답니다.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유엔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은. 유엔을 절대 믿지 말라. 그 유엔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네요. 그런 인권 문제 유엔이 해결을 제대로 위해서도 역할을 그렇고. 계속 못하고 있고요. 네. 유엔은 어느 때부터 못하고 있었냐면은 과거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그 전에 했던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이죠. 그 사람도 10년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지금까지 약 무려 30년에 걸쳐서 유엔은 제 역할을 하지도 못했고요. 어떤 그 분쟁 중에 전쟁이 나도 결국은 거기다 중재를 미국이 다 했습니다. 그 해결을. 유엔은 거의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아무리 그런 분쟁국에 뛰어들어서도 거기 지도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면 악순하고 그 유엔이 실제적으로 그런 데에 개입을 해서 그만한 권한도 없고요. 사실상 유엔은 그냥 상징적인 그런 기구에 불과한 거죠. 네. 상징적인 기구. 북한의 비핵화 유엔이 왜 못합니까? 유엔이 해야죠. 유엔 못하잖아요. 김정은하고 대화도 못하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그러게. 과거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 수없이 김정은한테 아부도 했고 한 번 만나달라고. 김정은이를 너무 그래 공격하면 안 된다. 남북한 문제는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서 김정은을 받아들여야지 김정은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김정은을 갖다 이렇게 그 강한 압박을 줘서 그렇게 하면은 북한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직접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5번 정도 요구했어요. 한 번도 김정일하고 김정은이가 들어주진 않았어. 오지 말라 이거지. 우습다 이거지. 만약 그게 서방이라든가 동구권에서 나온 그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아마 김정은이가 받아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단지 한국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일종의 가짜안타 이거죠. 원래 북한은 한국을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도 북한 싫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저들이 좀 저기 홀려서 그냥 거기에 일종의 그 짤사랑하는 거지. 북한 절대 한국 앞으로 봐요. 계속 한국에다가 강한
그 어떤 그 북한이 그 도발을 전 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엔의 그런 산하 기구들이 아까도 그 인권위 이사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유엔은 지금 다 허물어 가는 그런 상태. 그런 기구로서의 자기들이 그 책무를 다 못하고 있고 어떤 사명감도 없고 그냥 일종의 그냥 상징적인 기구로 남는 거죠. 그 이제 그 뉴욕주 의원이 그 상원 의원이 이번 그 멕시코 그 비이민자 이게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좀 연일 시끄럽습니다. 네. 네, 굉장히 시끄러워졌거든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 격리 수용소까지 가서 직접 그 수용자들하고 그 대화도 하고 했을 때 그 뉴욕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에 그 멕시코 비이민자 그 가족 격리는 인권 탄압이다. 빨리 법안을 우리가 지정해서 가족만이라도 결합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 최고 그 집행자로서 이 인법에 대해서 그 강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체제의 그 과거 전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또 좀 약간 다른 그 시스템의 그 이민법을 지금 발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법이 그렇게 강한 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이민자들한테는 어떤 혹독한 형벌과 제재를 한 적이 없어요. 뭐 어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왜 없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난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문제는 뭐냐면은 멕시코의 국경 장벽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 땅에 그 장벽을 뚫고 누가 들어오면은 우리도 중국 그 조선족들이 그 공항에서 몰래 빠져나오고 그러면 우리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런 거 수없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북한이 아니 멕시코의 그 배이민자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그렇게 국경 담장을 넘고 지하 갱도로에서 들어온다면은 이거는 일종의 이건 멕시코와 미국 간의 그런 외교적인 문제도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피해와 그다음에 그 치안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이 옛날에 취임 초기에도 나는 멕시코 장벽을 크로스하겠다, 닫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2년 전에 멕시코 국경 지금 우리 덜 하는 거예요. 그땐 더 했어요. 그땐 멕시코하고 완전히 외교 단절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멕시코 그 정부하고 각을 세워서 저는 물론 아들 딸들을 반으로 갈라서 따로 수용을 했다는 거는 저도 인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가 있냐면은 남이 나라 땅을 불법으로 침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이민법에 그런 국경 보도에서만이 그렇게 와서 잡혔거나 아니면 그렇게 무단 침입을 해서 이렇게 거주하는 목적으로 왔을 경우에는요, 형사 처벌도 받고요, 벌금도 받고, 바로 수감 생활에 이제 재판을 받아서 수감 명령에 처해주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한 몇 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추방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왜 명령을 내려서 가족들과 왜 떨어뜨려 놨냐면은 애들은 어리니까 그런 세계적으로 어린애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어린이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격리를 시켰고 어른들만 미국 법에 그런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 받고 형무소에 같이 있는데 형무소에서 딸들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법 때문에 그렇게 세퍼레이트 갈라놓은 상태를 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그런 인권단체라든가 미국의 그런 사회단체 국회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저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이 뉴욕주 의원이 이 비이민자 가족들 격리는 인권 탄압으로 나는 빨리 법안을 지정해서 가족만이라도 결합하기를 바란다 했어요. 그런데 이 뉴욕주 의원한테 내가 한마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지난번 그 5개월 전에 그 다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미국 새로 개정된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입니다. 거기서 그 학생들, 그러니까 15세부터 미국에서 그 부모를 따라와서 불법 체류자가 된 학생들하고 미국에 와서 그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아주 졸업을 하고 그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 거의 다죠. 그런 학생들은 내가 조건 없이 미국에서 내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아주 그 발표를 해갖고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바로 이 뉴욕주 같은 이 상원 의원들이 다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미국 사회에서 졸업장을 갖고도 정당한 회사에 정규직을 취직을 못하고 이렇게 슬픔에 차 있고 이렇게 앞으로의 그 앞날이 그 어두운 그 자기 장래 미래의 어두운 면을 보고 사는 이 수십만의 그 토탈 이 인구가 30만 명이라는데 30만 명이 더 된다. 약 150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계만 12만 명이랍니다. 한국 청년들만. 그럼 이런 사람들은 갖다 다 기각시켜버리고 그 멕시코에서 그 불법적으로 다 담을 넣고 몸에 칼을 들고 올 수도 있고 마약을 들고 올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범죄자 멕시코에서 그 그러니까 그 범죄에 그 쫓겨다니는 그 수많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젊은 그 멕시코인들이 이제 20대 애들이 그 멕시코 사회에서 막 그 마약이라든가 그런 뭐 공갈 사기단 아니면 뭐 그런 뭐 갱들 그다음에 뭐 그런 살인 사건 이런 데 연루돼서 멕시코 정부의 그 추적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소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을 때 그 엘살바도르 출신의 애가 나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사람을 2명이나 죽였다는 얘기를 나한테 농담스럽게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멕시코 엘살바도르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온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물론 정상적인 사람도 오겠지만 내가 볼 때 그런 라틴 계열의 그 이민자들은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15살, 17살, 18살, 20살, 21살. 그 다음에 뭐, 지금같이 잡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국경 넘어오기 힘들죠. 이렇게 젊은 애들이 넘어왔을 때 미국의 범죄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무관용 그런 비이민자들에 대해 그냥 무관용법을 그냥 채택을 해갖고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혈육을 갈라놨다고 해서 이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전부 다 풀어주던가 올프리로 다 풀어줘가지고 해주던가 이렇게 이걸 어렵게 이렇게 묶어놓고 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또 이렇게 뭐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 멕시코 보도에서 들어온 애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을 경우에 저게 만일 계속 쌓이면은 미국의 그 사회가 범죄로다 완전히 미국은 그냥 범죄 국가가 될 거라고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왜 또 그렇게 범죄에 연루돼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 의원들이 왜 이런 건 또 인권 탄압이라고 봐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일치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난 그래서 미국 의원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민법에는 아주 무관용이에요, 무관용. 그 젊은 학생들, 그 한국계 학생들 포함해서 그 학생들은 미국의 대학교 나오고 다 그 훌륭한 인재들이에요. 단지 그런 그 다큐멘터가 없다는 거, 인다큐멘터로, 그러니까 비신분 관계 때문에 그런 정규직 취직을 못하고 그렇게 그런 아주 암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무관용을 취하고 그 멕시코에서 그런 불법적이고
그렇게 갱과 수많은 살인범도 올 수 있는 그렇게 섞여서 들어오는 그런 신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집단들한테는 또 관용을 베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너무 모순이 많죠. 모순이 많은 거죠, 이거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요 인간들이 또 오늘 한 건을 또 했네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조만간에 열어가지고,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여는 이유는, 본래는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상임이사국 한 개국만 요청만 해도 열립니다. 그 상임이사국이 굉장히 파워가 센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중국하고 주도를 해서 유엔 안전보장회의를 조만간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 개최하려고 그러는 이 의도가 뭐냐면요. 러시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하는 과정으로 나가고 있고 자기들은 비핵화를 북한이 확실히 이제 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 압박을 엄청 받고 있어갖고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북한이 경제 둔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다. 근데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전부 다 부결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중국이 그 시진핑이가 북한 김정은을 불렀고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을 갑자기 뛰어들어서 푸틴이 유엔에 계류되어 있는 대북 제재를 이렇게 전부 다 부결시키겠다 하고 나오는 거는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해적 시진핑과 러시아의 그 로스케 푸틴이 이제 김정은을 돕기 위해서 정면으로 이제 나선 거죠. 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게 4월 20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할게요. 6월 10일 날 그 싱가포르에 간 거는 계략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만약 그걸 참가를 안 하면은 미국에서 명분이 쓰는 거죠. 북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는 그건 철수를 갖게 되고요. 또 당연히 해야 되고 시진핑이가 북한의 김정은하고 해서 일단 가서 회의를 마치고 그냥 무조건 내가 서명해라. 됐다. 미국 요구대로 다 들어주고 서명을 하고 미친 척하고 서명을 하고 나온 다음에 차근차근 그 계략이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세를 해서 미국의 양동작전을 펴가지고 김정은을 갖다 품에 안고서 이 비핵화를 탈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 오늘 한 건이 이제 그래서 유엔의 그런 앞으로 경제 제재가 계속 올라와도 전부 다 부결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앞으로 미국이 지금 상당한 러시아와 그 중국의 그 행보에 지금 미국이 대처를 하고 있죠. 바로 대처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뉴스가 뒤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데 그 우상호라는 사람 알죠? 우상호. 예, 우상호. 이것도 굉장히 아주 더블당 아닙니까? 네? 더블 민주당. 예, 근데 우상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 때 네. 그런 비화를 공개했어요. 비화를 공개했는데 청와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나 그런 소리 한 적 없다고 해서 이제 우상호하고 대립이 됐는데 우상호라는 이 사람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인터넷 그 주진우가 하는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가요. 거길 많이 가더라고. 거기가 일종의 아지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상호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4월 27일 날 회담을 했을 때 네. 문재인하고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김영철이 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김영철이 욕을 그렇게 했대요. 누가요? 김정은이가. 아, 김정은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럼 죽겠네. 그 김영철 노동당 그 부위원장이 때문에, 안 된 일이 너무 많았었다. 음,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이제 한 얘기입니다. 그 한 얘기는, 이제한테.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러더래요, 문재인한테. 김영철인데서 그러더래요. 저 사람 밑에서는 예. 아니, 사람이 너무 급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추진하려면 잘 안 되고 저 사람만 들어오면 모든 일이 안 된다는 다 깨진다는 거예요. 허허.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된 일이 많았습니다. 라면서 그거를 문재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김영철이 이야기를.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우상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발목 잡고 그냥 그렇게 사사건건해서 그런 과거에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그 체제를 발목 잡고 그렇게 거는 그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도 그런 내부에서 엄청난 반대가 많았었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문재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부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문재인한테 했다는 거는 김정은이 어떤 진심이 나와서 한 거 아니냐 하면서 네. 그 우상호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런 거 팟캐스트에서 이거 누구한테 들었냐 하니까 여기서 우상호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사실 무근이다. 난 이런 얘기 한 게 없다고 그래갖고 둘이 지금 문제가 됐답니다. 그래갖고 임종석이 이제 반박을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방송에서 함부로 찌꺼리느냐라고 이제 지들끼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두 인간 다 이상한 인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인간들이 한 이야기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겠지만 그 우상호라는 사람이 그 이런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서 그렇게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기억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막 짜집게 하는 과정에서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그 임종석이가 과연 그런 얘기를 했는가? 아니면 우상호가 과연 임종석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해서 둘이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서로 치고받고 있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둘이 위험하네요. 김정은하고 김영철 간에 좀 위험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는 게 뭐 믿어도 좋고 뭐 아유 뭐 별 저기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발언의 진위가 그 두 인간 그러니까 임종성하고 그 우상호가 이렇게 연루가 된 거에서 두 사람에서 이 사람한테 들었다. 난 아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김영철이도 일종의 그 반란 세력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김정은의 그 내부 결석에서 반란 세력의 한 그 일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문재인 앞에다 대고 김영철을 그렇게 휘란하게 욕을 했다는 거죠. 저 인간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일을 하지도 못했고 아주 어려웠다고. 근데 왜 그 인간을 데리고 왜 어제 중국도 갔다 오고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봐도 어제 중국 갔을 때는 최영애도 가고 그다음에 최선희 가고 그다음에 김영철 가고 그다음에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도 김영철 왔고 그럼 벌써 죽여야 되는데 이거 이 두 인간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죠. 그쵸? 저거 금방 죽일 수 있나요? 조금 이제 때를 봐서 이제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영철이가 네. 트럼프까지 만나고 저렇게 득세를 했을 때는 저게 이제 축정 대상 1호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도 내가 한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한 곳에 치중하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득세를 하다 보면은 그 주의 견제를 받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영철이는 상당히 충성도 높은 그 현재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신복이지만 또 그런 반면에 김영철을 견제를 누구보다도 많이 그 가져야 되는 그 김정은의 입장이겠죠. 왜냐하면은 김영철이가 이걸 또 어떤 그 불모르다 김정은을 갖다가 그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또 선봉장이 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 참 새로운 소식을 들었네요.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들끼리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어쨌든 뭐 지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건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 그 연합훈련이 우리가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중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중지가 아니죠. 그냥 유예. 우리가 중지한 게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유예시킨 거고요. 이 북한 비핵화가 이게 압박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압박 수단이 되느냐고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게 이제 그 8월 달에 시작하는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연합사 훈련은 굉장히 큰 훈련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평양에 진주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그 북한 공세 훈련인데요. 이런 훈련을 이제 멈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잠정적으로 유예가 되니까 뭐 8월 달에 그 군사 훈련이 없죠. 그러면 이제 왜 이게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지금 하지도 않았고 취하지도 않았잖아요. 어떤 이야기도 안 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빨리 했다는 그런 지적도 나와요. 그런데 북한 때문에 우리가 한미 그 군사훈련을 중단한 건 이번이 4번째랍니다. 네. 그랬을 때 왜 그럼 이게 북한의 강한 압박에 그러게 되느냐. 그 한국과 미국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의 자기들이 그 어떤 의도와 그런 행동의 원칙을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상응하는 조치는 아직까지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저께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그런 얘기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게 내가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니네들도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비핵화를 그렇게 진실로 하는데 우리의 그 경제를 풀어주고 주한미군도 일부 좀 빼나가고 이렇게 좀 보여줘야 나도 비핵화를 할 맛이 나지. 어떻게 나만 다 끌어놓고 니네들은 내가 끊어올 때까지 아무런 우리한테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해주느냐. 했을 때 북한이 반기를 든다는 거예요. 반기를. 지금 그게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시진핑하고 북한의 그 김정은하고 3번째 만남에서 요 밑에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스토리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면 아마 다 할 거예요. 북한이 이럴 경우에 미국한테 비핵화를 전면 회피하는 그런 자세로 나와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태도로다가 비핵화를 갖다 차일필 연계를 자꾸 시간적인 그런 연계를 계속 해나가면서 비핵화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안 했을 경우라기보다도 자꾸 미국을 자극하고 미국이 신경질 나죠. 그러면 뭐 비핵화를 언제부터 할 거냐 했을 때 좀만 기다려라. 뭐 한 다음 주에 내가 또 어떤 초안을 만들어서 우린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서너 번 북한하고 이런 감정적인 대립과 비핵화라는 과정에서 그 군사훈련도 이미 다 중단시켰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미국이 더 이상 못 참아갖고 바로 군사훈련을 실행을 한다는 거죠. 이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미국 군사훈련 그런 유예가 오히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미국이
그 미군 감축 불가 입법을 어저께 미국의 상하원 그 의원 100여 명이 그 투표를 했는데요. 네. 85명이 찬성을 했고 10명이 반대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이제 또 북한 소식으로 제가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